한창 많이 갖고 있을 때는 한 30억까지 올라갔다가 이제는 뭐 한 10억에서 15억 사이 권칙이 있다면 너무 빨리 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저도 갖고 있는 것 중에 한 30%씩 50%씩 떨어진 게 많아요.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은 투자일 때도 있잖아요. 첫째는 K바이오, 다른 부분으로는 이제 K방산, K배터리도 여전히 좋다. 투자 관련한 이야기는 이따가도 더 하긴 할 텐데 대표님만의 그런 리스크 컨트롤하는 노하우 같은 게 좀 있나요? 아니 없어요. 아 그래요? 없고 네. 그냥 제 나름으로는 저도 그냥 주식 투자를 10년 전까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하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우리 회사에서 주식 관련되는 책을 많이 내다 보니까 실제로 해봐야 좀 이 책을 쓸 때도 도움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하기 시작했죠. 한창 많이 갖고 있을 때는 한 30억까지 올라갔다가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회사 내에서 이제 프로젝트가 또 있어요. 뭐 부동산도 들여다보고 하다 보니까 그것만 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팔고 또 이쪽으로 넘기고 이제 하다 보니까 줄어서 이제는 뭐 한 10억에서 15억 사이 그 정도로만 그냥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소하게 한 10억 정도만. 네, 한 10억 정도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하나 지키고자 하는 원칙이 있다면 너무 빨리 하지 말자. 사는 것도 파는 것도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 이야기 들리면 그냥 금방 샀다가 또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금방 팔았다가 이 짓은 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산업 공부도 좀 해야 되겠고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충분히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급하게 움직이지는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하죠. 탑다운 방식으로 투자를 해요. 일단 업종 전체 큰 경제 매크로웨이브니까 큰 경제 이슈를 보고 그 다음에 업종을 들여다보고 그 업종 내에서 어떤 회사들이 있고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나은 회사가 어딘지를 나름 연구를 하죠. 그리고 이제 파는 데 있어서는 한때는 저는 그랬어요. 내 사전에는 손절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데 돈이 필요하면 해야지 어떡해요. 그다음 또 열심히 공부를 했건만 선택을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갈 때 그때는 오케이 뭐 손해를 봐도 팔자 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저 흔히 하나의 바구니 안에다가 뭐 계란이든 사과든 다 집어넣지 마라. 분산 투자를 해라. 그거 굉장히 중요한 정말 진실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한 가지 전략에만 너무 꽂혀 있지 말라. 그러니까 이 전략을 그냥 죽으나 사나 붙들고 있지 말고 이 전략을 주로 하되 상황을 봐서 다른 전략도 필요하면 써라. 카멜레온 같은. 그러니까 좀 융통성을 갖자 그런 얘기죠.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전략도 약간 유연하게 쓰자. 대표님이 이제 최고 많을 때는 한 30억 정도까지 굴려보셨고 그동안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수익률 별로 안 좋았어요. 아, 그래요? 별로 안 좋... 다만 제 같은 초보자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 30% 남겼으면은 잘했다.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왜 저 이정윤 세무사 같은 분이나 초기에 저 투자할 때는 뭐 자고 일어나면 상한가 뭐 이런 그런 시장이었으면 뭐 100% 200%도 했겠죠. 그렇지만 그런 걸 바랄 수는 없어요. 특히 작년 올해 이럴 때는 힘들었죠 뭐. 그렇죠. 뭐 손해 안 보면 다행이죠. 그리고 저도 갖고 있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한 30%씩 50%씩 떨어진 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잡았던 것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은 투자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이 대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구사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예를 들면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스몰캡 위주만 보시는 건지. 대형주는 제가 좀 D인 게 있어서 삼성전자에서 D였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놈은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오르고 내리는 게 느려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삼성을 그렇게 꽤 들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거인이다.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팔아버렸고 그 후로도 이제 대형주는 잘 안 건드리더라고요. 루닛 같은 류의 회사가 딱 저는 좋아해요. 성장성이 있고 이제 막 이름이 나왔고 오르락내리락을 좀 하긴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괜찮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싶으면 그런 회사가 마음에 들어요. 혹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대부분 그런 류의 종목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제 배터리 쪽에 예를 들면 괜찮은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도 물론 저 오르락내리락이 심하고 뭐 오를 때는 막 진짜 급등하고 뭐 이런 현상이 있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예전에 주가의 흐름을 이제 봐야 되겠죠. 그 회사가 하고 있는 게 뭐 양극재냐 음극재냐 동박이냐 뭐 이런 것도 조금 연구를 해서 그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배터리 전체의 전망은 또 어떤가 뭐 미국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다들 미국 가서 이제 공장 짓고 하는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내 나름대로 다른 뭐 큰 그런 회사보다는 조금 하면서도 전망이 좋은 중소 쪽으로 가는 게 저한테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자산이 그 정도까지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주식으로만 한 10억, 20억씩 굴리는 사람들은 포트폴리오가 어떨까가서는 좀 되게 궁금해요. 부끄럽기는 한데 그렇죠. 배터리 쪽에 저는 폐배터리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성일 하이텍을 좀 갖고 있고 좋은 회사인데요, 거기. 그건 괜찮은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루닛은 기회만 보고 있어요. 재진입할 기회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에 희망을 갖고 들어갔다가 괜히 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회사 중에는 셀바스, 핀텔 그거를 현재로는 갖고 있고요. K바이오도 저는 지금은 물론 뭐 엄청 저조하지만 거기도 희망이 있다고 봐서 SK바이오, 사이언스, 셀트리온도 갖고 있고 바이오 쪽에 좀 저는 거의 대부분 성장 산업 위주로만. 그렇죠. 그럼 몇 종목이나 갖고 계신가요? 지금은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는 내 개인이 하기에는 네네. 너무 많구나. 네. 그래서 좀 줄이자 해서 줄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 어느 걸 먼저 줄일까 하고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수익 난 거는 다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만든 이제 자금을 부동산에도 넣고 해서 네네. 돌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 자체에 대해서는 그 어프로치가 다분히 뭐랄까 좀 편안하게 너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지 말고 밤잠 잃지 말고 편안하게 하자. 왜냐하면 모든 자금이 다 글로 들어가가지고 엄청 자산을 못한다 이러면 큰일이죠. 아까 초반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다양한 이제 각기 이슈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 뭐 여러 가지 트렌드들을 많이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반등한 것도 있고 넥스트 주도주 메가 트렌드가 될 만한 산업은 뭘까? 이거를 좀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K바이오가 사실은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지금 침체돼 있잖아요. 그 산업 자체는 침체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바이오 산업은 잘 하고 있는데 일단 주가는 많이 침체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올해 남은 기간 그리고 내년 2024년 중에는 상당히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K바이오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으로는 이제 K방산은 사실 작년 말 올해 들어서야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새로이 제 머릿속에 들어온 케이스인데 작년 후반기부터 올해 들어와서 계속해서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히트를 치는 게 그냥 일회성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수주가 나올 것 같다. 계속 수주가 나올 것 같고 지역적으로 봐서도 이제 뭐 폴란드가 한창 떠들었었고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중동,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동유럽은 계속해서 그 수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정학적인 이슈가 계속 있을 것 같다. 계속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국가의 안보 문제잖아요. 각 국가가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물건들이잖아요. 전부 다. 능력은 정말 상위에 속하고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좋다. 아직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써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다. 그런 얘기가 날 정도이기 때문에 바이오 분야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도 있고 그리고 수요가 각 지역마다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는 K배터리도 많이 떠들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고 뭐 요모조모 뜯어보고 모두 다 뜯어보긴 했는 분야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배터리는 좋다. 그래서 일부 회사들은 물론 뭐 정말 저까지 올라가도 괜찮아? 싶은 회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잘 골라야 되긴 하겠지만 산업 전체로 봐서는 K배터리도 여전히 좋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자동차, 모빌리티 그쪽도 전망이 좋은 것 같아요. 종목 중에 현대모비스는 지금 저도 갖고 있는데 썩 이익은 많이 나진 않았지만 괜찮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 수십 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뭐 여기저기 10년 이상은 10여 년이죠. 10여 년 정도 이제 주식 투자를 꾸준히 하셨고 또 그게 적지 않은 규모고 여러 종목 여러 산업에 대한 탐구도 굉장히 많이 해오시고 그런 이제 주식 투자에 어떻게 보면 선배로서 사실 지금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한 주린이 분들은 아직도 물려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혹시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는데 처음에 시작을 내가 100이라는 순자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주식에다가 90을 100을 넣으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순자산 중에서 주식 투자에 어느 정도를 할 것이냐 하는 그거를 정하는 거를 잘 정해야 돼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순자산이 한 80 정도 되는데 한 70까지 막 밀어놓고 빚도 내서 하자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은행 가가지고 돈 좀 주세요 해서 그것까지 밀어놓고 여기서 사실은 많은 고통이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로 자기의 종잣돈에서 거의 대부분을 주식에 넣지는 마십시오. 그래야만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다릴 여유도 생기고 또 푹 떨어졌을 때 어떻게 이용해 먹을 자금도 남아있고 다들 떨어져서 완전히 바닥인데 사고 싶어도 아무것도 돈이 없다 이러면 너무 문제잖아요. 일단은 투자에 들어갈 때 자기의 분수에 맞게 40% 50% 정도만 일단 시작을 하십시오. 그것이 고통을 더는 첫째 길입니다 라는 것이고, 둘째는 뭐 공부해라는 소리를 꼴몇 번도 더 들으시겠지만 그 소리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은 시간이 잘 안 나잖아요. 뭐 이렇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면은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규모도 사실은 크지가 않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를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말고 조금씩 해서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룰 수 있을 만큼 공부를 계속 해줘야 그 공부에서 수익이 생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공부해서 수익을 난다고 하면 누구나 다 부자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반드시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많지는 않지만 운이라는 요소가 분명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어떤 뚜렷한 전략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투자를 했을 때는 운도 더 잘 작용을 해요. 공부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수익이 확 늘어난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굉장히 유치한 생각이고요. 돌아가는 생리, 이유,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고, 잃어도 이래서 잃었구나, 따도 이래서 많이 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야만이 그 다음 한 번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야 그 다음에 또 할 때 그런 얻은 지식과 경험을 투입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라고 그런 거죠. 네, 지금까지 권기대 대표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